정금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남해안신문, 여수 뉴스타임즈, 여수신문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알 권리 및 올바른 판단을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관위에 등록된 대로 정기명, 신용운, 임영찬, 김현철 후보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은 지역 신문사들의 언론을 통해 중계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일정은 기조 발언 1분, 쟁점 토론 50분, 주도권 토론 35분, 마무리 발언 각 1분 30초로 총 10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유권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방청객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 자리는 특정 후보를 환호하거나 혹은 박수치거나 전화하거나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에 대한 담론을 담기 위한 자리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전화, 사진, 환호성, 박수 등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선관위 기호순으로 정기명, 신용운, 임영찬, 김현철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15초 전에 단상의 앞에 준비된 경광등이 울리면, 잘 울리고 있습니다. 울리면 마무리해 주시고 1분이 지나면 한 번 더 경광등이 울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좌측과 우측의 모니터에 시간이 표시되니까 보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기문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정기명 인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여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여수는 98년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삼료 통합을 이룬 자긍심 높은 도시이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로 국제관광도시로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여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역 정치의 갈등과 분열로 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시민의 역량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여수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 정기명 시민의 뜻을 모아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하셔서 조금 시간을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 발언에서 제가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신용운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를 뒤집고 싶은 시골 촌놈 국민의힘 시장 후보 신용운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너무나도 정치적인 여수를 삶의 정치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수 사람들은 선택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 신용훈이는 정치의 여수를 삶의 여수로 바꿔서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찬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명찬 후보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시민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치 지도자를 만났고, 이제는 그 정치 지도자들께서 도저히 우리 여수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계층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28만 여수 시민들이 깨어서 일어서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힘과 시민의 지혜를 모아서 제가 여수 시민의 행복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이명찬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철 후보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현철입니다. 우리 여수시의 행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30여 년 동안 지방 행정을 해왔습니다. 과천시, 이천시, 부시장을 거치면서 종합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책기획 능력이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치면서 소통 능력, 또 갈등 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내 고향 여수를 위해 헌신 봉사해 보겠다는 신념으로 시장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각자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소개를 마치고 주 쟁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회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는 2분 이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룰은 전과 같이 15초 전에 경광등이 울리면 마무리해 주시고 2분이 지나면 사회자가 관여하겠습니다. 주요 쟁점 토론의 2분 쟁점 토론에는 정기명, 신영훈, 임영찬 그리고 김현철 순으로 하고 각각의 질문들은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쟁점입니다. 관광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여수가 관광객이 좀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한 12% 정도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수 시민이 느끼는 것들은 영어로 하면 투어리즘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관광 혐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통 혼잡, 교통 정체, 땅값, 부동산 임대료 상승, 음식값 인상 등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적 팽창의 시대의 관광 정책이 아닌 또 다른 여수만의 새로운 관광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여수시 관광 정책 기조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2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정기명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여수시 관광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여수 관광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돌산 등 일부 지역에 몰리면서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 개발의 편익이 일부에 편중되어 일반 시민들의 불평이 있으므로 시민 모두가 관광 개발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관광 개발 시 환경성, 지역 기여도 등을 반영한 개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상가 인재로 상승 요인도 파악해서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화양, 남도, 여자만권의 친환경 휴양형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서 균형 발전 관광을 도모하겠습니다. 원도심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주력하며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정치 논리나 공약 사업 등으로 무리하게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할 곳과 보존해야 할 곳을 구별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관리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예. 정기봉 후보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네 번째로 요수만 르네상스라는 그런 공약을 내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영훈 후보인데요. 신영훈 후보는 또 공약 세 번째로 여수섬 테마파크 이런 걸로 해서 본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관광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후보자 입장에서 여수 관광 정책의 기조로 하면 서두에 시의원 후보가 시장 후보 공약을 내면 안 됩니다. 시장 후보가 전남개발공사나 국토부 장관 그런 공약을 내면 안 됩니다. 자, 기조가 뭡니까? 결론은 여수 시민들이 행복한 복지 선도 도시로 조성하는 게 결론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기병 후보님께 여쭤볼 건데요. 차후에 문화관광 사업 부분은 디지털 트윈 도입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대혁명의 전환 시대에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휴대폰 5G 이 휴대폰을 쓰면서 핸드폰으로 은행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인드가 폴더 핸드폰, 3G, 2G 그 정책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창한 어떤 구호보다는 이 공약이라 함은 실천 가능한 재원이 뒤따르는 그런 공약이 단순하게 표를 얻기 위한 그 시민을 기망하는 그런 정책 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는 그 방지 차원에서는 저는 도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을 구축함에 있어서 그 지역별 그 신후보님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나중에 주도권 토론 때 좀 그 부분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고 예, 죄송합니다. 마련해야 된다. 예, 죄송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또 2부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네 분의 후보들에 대한 형평성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100분 동감합니다. 실천 가능한 공약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관광정책 난개발에 대한 이명찬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을 개발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관광지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은 보존을 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광광 개발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 지역은 2012년도 여수 세계 박람회 이후에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우리 여수의 원주민들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정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 28만 여수 시민들이 행복하고 정말로 여수에 사는 것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관광 개발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개발이 방지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 지역은 도시계획의 실패로 너무너무나 아쉽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구획 정리라든가,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관광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한 번이나 해보고 관광지가 개발이 됐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제는 인허가를 낼 때도 무분별하게 낼 것이 아니고 인허가 예고제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광지가 개발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인가를 잘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수시는 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관광을 개발이냐 보존이냐 문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이런 내용들은 또 저희들이 선거 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철 위원님, 관광 정책에 대해서와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이라는 것이 세계 어느 지역에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수시의 앞으로의 100년, 미래의 100년 먹거리로는 무엇보다도 바로 세계적인 휴양 관광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잘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관광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런 것도 관광 인프라를 갖다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또 관광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우리 지역의 예술,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테마형 그런 어떤 관광 콘텐츠를 시급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여수는 그 수산물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그 음식 관광 콘텐츠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세계적인 그 관광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원주민들의 어떤 그 피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난개발을 막아야 됩니다. 난개발. 이 기본적인 원칙은 선계획 후 개발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가와 예정 용지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율촌, 소라, 화양면, 돌산 같은데 그 비시가 지역 중에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그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이걸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관광 정책과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토론을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신용훈, 이명찬, 김현철, 정기명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해 말 여수 박람회법이 개정돼서 그 주체를 사후 활용 주체를 여수 항만공사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논의가 부족했다, 공론화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수시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포라는 자리가 에펠탑처럼 엑스포 그 유지에 의한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남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님들은 여수 세계 박람회 사업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신영훈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본 신용훈 후보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수시가 인수해야 맞다. 우리 여수 시민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해결 방안은 재원의 문제이다. 우리가 그 해양 엑스포를 치르면서 SOC 등 기타 등등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10조 원, 민자 유치 투자를 해서 2조 5천억을 해서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서 여수의 경제의 틀을 마련을 했고 또 관광 SO 시설로 인한 그 관광 도시로서 1,000만 이상의 관광 도시로서 부상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밑바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획재정부 자산이 1조 3천억, 1조 3,700억, 그중 은행 부채가 3,700억. 27년 만에 여수에 보수 집권 여당 시장이 배출된다면 저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전북, 강주, 전남 이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부터 기초단체장, 강역단체장까지 배지가 628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배지가 10,000개입니다. 10,000개.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시의원도 출마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에서 시의원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부울경 국회의원급보다 더 대접을 받고 오히려 여수에 있는 초선 국회의원들보다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대안 방법으로는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좀 자꾸 시간을 넘어가시니까.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이 됐습니다. 예,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에 대한 얘기보다는 여수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좀 장이 됐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조금 사회자님, 더 스케일을 좀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예, 뼛속까지 여수의 아들입니다. 스케일을 좀 더 적게 하셔서 스코프를 좀 적게 해서 여수만의 얘기, 여수의 얘기를 좀 한 장에 제가 써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30초만 주세요. 아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10초만 주세요. 그러면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아니 제가 다음에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쓸 그러면 때서 줄이면 되잖아요. 중요한 한마디만 그러면 하고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주식하시고 제가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그 시간을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되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3조 5천억이라는 예산이 그 대통령 당선이 됨으로 해서 서남 관광 허브벨트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후보가 중앙당에 쇼단을 치고 왔습니다. 이를 2026년 세계 섬 박람회하고 연결을 해서 아시안급 그 경기를 올림픽급 경기로 격상시켜서 세계적인 경기를 치르고 해양 엑스포를 치른 다음에 경제 도약을 맞이한 것처럼 침체된 여수 밑바닥에 새롭고 활기찬 경제 도약 발판 디딤돌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도권 토론 때 대략 한 1분 정도를 제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우리 이명찬 후보님, 저희들이 지금 여수 세계 박람회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주제를
돌아가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출마하기 전에 이 박람회 문제를 가지고 활동해온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를 연구하고 항상 밤낮 없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는 우리 여수 시민의 성공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지금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두고 여러 가지 여수시가 하느냐, 여수광역 항만공사가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왔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이것을 여수시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했지만 근거가 없었고 또 여수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재원을 들여서 1조, 약 2조에 가까운 돈을 여수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약 10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수 시민뿐만이 아니고 여수시 전라남도 해양수산부를 거쳐서 10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온 결과가 공공개발이다. 그중에서 여수광역 항만공사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수광역 항만공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여수광역 항만공사가 우리가 원하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이렇게 10년 동안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정말로 참을 합니다. 여수세계 박람회는 이제 여수시가 아니라 여수광역 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엑스포장 그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이에 대해서는 대원칙이 여수 시민의 뜻이 반영이 되고 또 여수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후 활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여수시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한 게 재정적인 막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오질 못했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생각해낸 게 여수광역 항만공사에다가 맡기는 게 시의 재정 부담 없이 공공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만공사의 재정이 우리 여수시의 재정보다 더 풍부한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여수시가 그걸 못합니까? 첫 번째 제가 갖는 의구심은 그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적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엑스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에서 인수하려고 했던 그 방안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 여수시가 야당 지역이었죠. 그게 잘 안 되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이 시에서 또 우리 정치권에서 합심해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이걸 우리 여수시가 재정 부담을 크게 들이지 않고 인수를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면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못했어요.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힘듭니다. 아무튼 그 대원칙에 어떤 방법이든지 여수 시민의 그 뜻이 반영이 되는 방법이라면은 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 그렇다면 민간 유치 방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방송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벨소리 좀 줄여주십시오. 도대체 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현철 후보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면 벨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조금 토론회에 집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훈 후보님 죄송합니다.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예, 옆에 계신 이명찬 후보와 같이 오래전부터 사추위, 그 다음에 이제 여실히의 그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 서로 많은 고민도 하고 자주 모이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다 할 어떤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만 고생은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단순 여론조사에서는 여수시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수박람회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후 활용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후 활용이 부진한 것은 우리 여수시나 여수시민이라든지 여실의 책임이 아니라 저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제가 시장이 된다면 다시 면밀한 검토를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써서. 만약 여수시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나면은 불가피하게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운영하더라도 방금 김현철 후보님의 의견대로 여수 시민의 의견 이것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적극 개입해야겠다 이런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역이 원하는 사후 활용이 아니라면 시장부터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맡겨주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 토론을 마쳤는데요. 신용훈 후보께서만 여수 세계 박람 사후 활용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명찬 후보, 김현철 후보, 정기명 후보, 신용훈 후보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여수 시민연대와 같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절한 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후보들한테 질문지가 같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수 산단이 폭발 안전사고 많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최저가 낙찰제가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 낙찰제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노동자, 지역시민,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수 산단 안전진단을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960년대 구성된 여수 산단에 의해서 여수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여수 산단 적정 낙찰가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이명찬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최저 가격 낙찰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정가 낙찰제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 그대로 최저로 쓰는 자에게 낙찰이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 방법보다도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치를 빼고 최고치를 빼고 그 중간에 생성되는 어떤 점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한번 입찰을 보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이게 바로 적정한 낙찰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단에서 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민간 이러한 그 위원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해 보니 아무리 그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산단 대기업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부여받을 때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는 ESG 경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대기업이 이 ESG 경영에 앞장설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각 낙찰제라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철 후보께서는 공약 세 번째로 노후화된 여수산단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전환이라는 그런 공약까지도 내셨어요. 그 외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의 적정 가격 낮출도 포함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아시다시피 그 최저가 낙찰제는 이 덤핑 낙찰을 할지 또 계약 변경이 이제 잦다 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실 시공이 이루어지고 이제 원자재를 갖다 값싼 것을 쓴다 할지 사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10명이 해야 될 일을 뭐 7명이 한다 할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실 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몇 년, 수년 전에 최저가 낙찰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사, 물품 구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이걸 하지 않고 적정가 낙찰제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여수 산단에서는 대기업들이 이 부분이 이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맡겨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자기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걸 아직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에서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대기업을 설득하든지 쫓아다니면서 또 우리 그 설득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시에서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왜 우리 시에서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수 시민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또 이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을 갖다가 또 지역에 좀 환원해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걸 쓰고 이런 상생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 대기업으로서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적정가 그 낙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기명 후보님, 네, 적정가 낙찰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그 여수산단 폭발 안전사고 지역 사회 대책 협의회가 출범식을 가져서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과 적정 낙찰제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와 시민사회, 노동단체 등과 함께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여수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한 여수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여수산단 안전진단,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적정 낙찰제 도입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5년 역사를 넘어선 우리 여수산단은 화재와 폭발,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은 축소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은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은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안전 관련 인력 확충을 산단 입주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기업들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선택했습니다. 최저 낙찰제라는 표단은 결국 전문 건설업체의 공기 단축 압박과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 비용 축소를 불러왔고 이를 고스란히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기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와 위험의 외주화, 대형 사고 위험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적정 낙찰제 도입 이것은
사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것은 입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영훈 의원님. 네. 그 사회자님, 그 지금 그 최저 낙찰가하고 적정 낙찰가에 대한 질이죠. 아니 어떤 의견이시든지 아니, 말씀하세요. 생각까지를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예. 통합적으로 말씀. 예. 저는 경제학을 공부할 때 미시경제학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론은 적격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반적인 공사는 적격 심사가 only 다입니다. 저의 생각을 곁들이자 한다면 민간 합동 그 조사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니까 이 국가 산단의 경우 화약고입니다. 그 일하는 현장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만든 이유는 물론 사기업이고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보다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세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김현철 후보, 정기명 후보, 신영훈 후보, 그리고 이명찬 후보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더니 27만 5천 명으로 인구가 또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는 외부 자본에 의해서 끊임없이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만흥동, 소호동, 중림, 이지구, 여천, 역세권, 율촌 이런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구 여수 지역은 노후 쇠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중소지방이고 제1시에서 순천에 뺏기고 제2시가 된 여수시의 주택 공급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상하리만큼 몇 년 전부터 주택은 지으면 지을수록 여수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인지. 우리 김현철 후보님께서는 율촌 스마트 시티 조성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현안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시의 그 주택 공급 정책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아파트는 짓고 있는데 많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수록 가격이 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올라가고 우리 여수 원주민들이 그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그 요인을 살펴보면은 외부에서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되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다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외지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수시가 아주 이제 성장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외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은 먼저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할지 해가지고 일단 뭐 분양을 우선적으로 여수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이런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둘 게 아니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수시도 그걸 적극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 문제,
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적정하게 들어가는 원가를 갖다 계산해 가지고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시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건 이제 우리 여수시도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제대로 이 가격을 갖다 분양가 상한제 말로만 한다 그래놓고 평당 1,500만 원을 분양가 상한제로 해놓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1,000만 원으로 낮춘다 할지 900, 800으로 낮춰준다 할지 이런 노력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기명 후보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영문지구 활성화라는 걸로 5대 공약에 5번으로 하셨는데 주택가액 공급, 구도심, 신도심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시장이 되면은 대규모 택지 개발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도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구도심 슬럼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이미 올해부터 여수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5년 내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 도시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은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주거생활, 의료, 교육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구도심 재생을 방해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 개발은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하고 외지인 등 부동산 투기 세력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고 분양가가 획기적으로 인하되도록 해서 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는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속형 재개발, 재건축 지원 및 도시 재생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구도심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를 개선해서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50년 그리고 100년 사는 동네를 만드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목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용훈 후보께서는 전라 차수형 성지 복원 사업이라는 것을 공약 4번째로 내세웠어요. 이 또한 제가 느끼기에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주택 과익 공급과 구도심 신도심과의 균형적인 발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 성지 진난간 성지 그 복원 사업은 관광 인프라의 그렇습니까? 재원을 하는 취지였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후보님은 고위 공직자에 계셨고 또 자칭 또 행정가라고 자평하시고 계시고 우리 또 존경하는 정기병 후보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또 전문가이시고 전문적인 직업이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시의원 공약사항이에요. 시장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조례로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토계획을 짤 때 신도시가 하나 생기려면 30년의 터울을 두고 이 주기적으로 생성이 돼요. 구도심에서 외곽으로 팽창이 되고 도로, 통신, 어떤 그분이 계획이 돼서 되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구도심 가보십시오. 골목골목을 어떻게 신도시가 생깁니까? 재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합니다. 그 제도적 개선 방향, 높은 공실률을 볼 때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들의 들로 하여금 주택 공급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그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 압축도시 구현, 다시 말하면 원도심 지역의 공공 서비스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미니 압축도시 조성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찬 후보님. 네. 네, 지금 주택 그 과잉 공급 문제는 막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수 지역이 신규로 이러한 주택 공급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신규로 택지가 분양이 됐을 때 원도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데요.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시장이 돼서 원도심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거리를 전통 예술 문화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로 그 지역을 특정하게 구역을 해서 그대로 두면서 여수시가 빈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 주변에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만약에 분양할 때는 철저하게 도시계획을 내세워서 과연 그 분양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규로 분양을 할 때는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을 늘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영 아파트를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5년 후가 됐을 때 신규로 분양을 받았을 때는 적정가가 산정이 돼서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오면 10시 43분이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52분으로 해서 약 10분이 좀 경과됐습니다. 지금부터는 30초 답변으로 바뀌겠습니다. 30초 답변으로 바뀌겠지만 그 문제나 질의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시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 그런 어떤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는 다시 또 정기명, 신용훈, 이명찬, 김현철 후보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청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1998년에 삼려통합의 완성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 과정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규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동청사, 여서청사, 양청사 운영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참고할 뿐이지 시정을 여론조사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런 시기에 지역을 분열시키는 이런 논란을 일체 중단하고 민선 8기가 출발하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예, 신용훈 후보님.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청사는 신축이 돼야 된다. 왜? 우리가 1988년입니까? 98년 삼려 통합 한 2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하나의 요소로서 그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그 소지역의 그 감정과 함께 행정 서비스가 현황적으로 8개 지역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그 공간 구조로 인해 비효율성이 있다. 보충
설명을 잠시 하면 저 고흥 인구가 5만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예. 성남시청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얘기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한테도 똑같은 얘기 시각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 임명찬 후보님. 네, 통합청사 문제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복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통합청사를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철 후보님. 네, 저도 원칙적으로는 통합청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해결해야 될 현안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투자해야 될 그 예산이 굉장히 많죠. 이런 때에 통합청사가 아주 뭐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의회 정치권에서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소통하면서 양보와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뭐 질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도 미래에세대 팔고 나서 미래에세대가 요구했던 게 싱가포르의 산토사 공원을 요구했더니 입구에 다리 입구에 생활형 숙박 시설을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도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용훈 후보님? 저는 여수 시민들한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삽이나 곡괭이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요 30cm만 땅을 찍어 보십시오. 부패 카르텔 진짜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 레지던스 그 유원지로서 그 공공성이 재고가 방안이 보완이 필요하다. 29층 11개 동이 이렇게 신축이 되면 그 어려운 말로 차폐적이라고 하대요. 예, 또 위압감을 또 된단 말입니다. 반대하시고 다시 완화를 하고 예, 개선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수를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임명찬 후보님. 네, 미래 세대에서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경도 개발을 위해서 관광시설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는 관광시설에 먼저 투자를 하고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철 후보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원칙이 이제 우리 여수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적이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다한 설계 변경 이게 왜 그렇게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 맞는 생각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을 무시한다 하면은 그건 절대 안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예전에 등소평이 흑묘 백묘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색깔이 검든 하얗든 고양이가 예.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 여수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 안이 저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예, 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기봉 후보님. 예, 경도 개발이 그 여수 관광이 더욱 고급화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그렇다고 질서 없는 개발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사업자는 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싶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질서 있는 지역 개발,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지역 개발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수시가 주무기관은 아니지만은
제가 시장이 되면 적극적인 행정 개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즘 대학병원, 재활병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의 베드 수가 100베드 이상을 이제 좀 돼야 이제 대규모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한 베드당 보통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원도 문제지만 또한 그 의료인을 대학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재활병원, 대학병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임영찬 의원님, 후보님. 네, 이 재활병원이나 대학병원은 필요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저는 이것도 언젠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산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재 재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산재 공공병원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철 후보님. 우리 여수시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순천이나 목포에 비해서 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료인 수라 할지 또 병상 수라 할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빨리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것이죠. 들어오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추진이 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근데 어떻든지 간에 최선의 노력을 시에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규모 후보님. 네. 이 중소도시의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이 운영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과대학이라든지 대학병원 유치가 우리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는 별도로 저는 골든타임 응급대응이 절실한 뇌혈관, 심장 전문 의료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병원은 물론이고 아동, 여성이 안전하고 긴급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아동 여성병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용훈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여수 인구 30만으로 가정을 할 때 그 병상 침상이 약 1000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이독이 그 대체를 응급 그 생명을 대안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도지사부터 저기 뭐 시장 후보 기초단체장까지 국회의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사이에 선거철만 되면 의과대학 설립이다, 대학병원 뭐 한다 그래 왔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니까 이제 재원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 의사, 간호사 그 협회 단체가 약 120만 대래요. 그 표로 말하면 500만 표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안 돼요. 예, 하는 예. 방법은 뭐냐? 여수를 위해서 서남 원자력 네. 병원 여수 분원 설치 신설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예, 예. 국가의 공공 시설의 병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했습니다. 예, 신용훈 후보님께서는 공약 두 번째 서남 국립의료원 여수 분원 신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의 인구 구조를 보면 좀 이상한 구조가 보이죠. 청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과 청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수 미래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혹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 먼저 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자꾸 떠난다는 이야기인데요. 떠나는 이유가 교육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교육 여건이 좋다면 왜 일부러 떠나겠습니까? 이 문제를 시급히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의 그 문화예술 체험 공간을 좀 확충한다 할지 도서관 문제 또 신성장 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청년들이 쉽게 좀
더 많이 취업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 할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문 후보님. 예, 청년 정책의 방향은 인성교육과 미래 설계를 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결국 일자리 창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 문제를 여수 국가산단 취업만을 놓고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청년 직업군을 개발하고 여수시와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 관광 스마트업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산업 고용의 질을 개선해서 오래 일하고 청년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훈 후보님. 그 고3 고등학생들이 말입니다. 빨리 졸업하고 외지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놀 자리가 없다. 유흥시설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니, 가까운 강양만 하더라도 뭐 소상공인 보호다 뭐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백화점 들어가 있고 대형 서점 들어가 있고 전부 있습니다. 여수는 없습니다. 저 엑스포 잘 활용해가지고 그런 놀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청년의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다. 일자리 튼튼한 일자리 많고 여수시장에 일자리 만들어내면 예. 입도세 받고 받습니다. 20만 원씩 안 줍니다. 임용호 후보님. 페널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기 너무나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좀 이따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제가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찬 후보님. 네, 우선 지금 여수에서 우리 청소년, 우리 중학생, 고등학교, 초중고생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110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게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교육 환경인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여수시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리 후보님들한테 드렸던 질의응답 시간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은 다 끝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정기명 후보, 신용훈 후보, 이명찬 후보, 김현철 후보당 8분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신용훈 후보님께는 죄송스럽지만 6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앞에서 많이 뺏겨서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회석도 민주당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시장 뽑는 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한 룰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까? 네,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8분을 드리고요. 15초 전에 경광등이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기모 후보, 신용훈 후보, 이명찬 후보, 김현철 후보 이런 순으로 가겠습니다. 예, 정기모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신용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예, 지난해 10월 외교부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서 지역사회에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시죠? 말씀하십시오. 예, 개최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미지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기후 변화와 관련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제33회 총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혹시 신용훈 후보께서는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보관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9월 아랍에미리트 코로나 시국에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를 비행기 직행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나라에 COP28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양보했습니다. 여수에 10년 동안 시민단체하고 그 열렬한 그 국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서명운동에서 한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양보는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중 이게 5년이라고 합니다. 3은 여수에서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명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로 매년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양식업 등 어민들의 피해 규모나 횟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 연안 어족 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조사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수 인근의 어족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어민들의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해 해양수산 종합 빅데이터 설립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이명찬 후보님께서는 여수 어족 자원 보존 및 관리와 어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그 여수 지역의 수산물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와 아울러 우리 그 수산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중 3중으로 우리 여수 어민들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방사능이 섞여서 들어오는 그러한 그 해산물, 그다음에 수산물로 인해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여수시가 우리 여수시 어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여수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데 정말로 마음 놓고 어업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김현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여수 지역 산모, 특히 엄마들의 수검 사업 가운데 하나가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아이가 아플 경우 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엄마들이 애를 태우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젊은 엄마들을 자주 만나면서 들은 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야간 영유아 응급의료센터 유치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시했습니다. 혹시 김현철 후보님께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야간 영유아 응급의료센터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기명 후보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거 이건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 공공산후조리원 시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야기는 제가 작년 3월인가 4월에 여수 오자마자 이 이야기를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동응급의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인근 순천으로 떠나버리고 자꾸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죠.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다 공약에다가 넣었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2분 정도 남았죠. 예, 2분 30초 남았습니다. 예. 이명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네. 여수시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기사를 보셨죠? 어떤 기사? 여수시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네네. 따라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만 75세 이상 무료 택시 운영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 75세 이상 어르신 2만 3천여 분께 1회당 7천 원씩 월 2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명찬 후보님께서는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공약을 냈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행복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저는 타 후보에 비해서 차별화된 공약을 내었습니다. 65세 이상만 되는 어르신들에게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입니다. 이것은 여수 산단에서 지금 우리 지방세로 내는 돈이 약 1,200억이 되고 그다음에 여수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략해서 약 한 40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들에게 행복연금을 제가 도입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75세 이상 이러한 무료 공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공약이 아닌가.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만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신종원 후보님, 네. 죄송스럽게 제가 6분을 드렸던 이유는 돌아가셔서 유튜브나 그 녹화를 20초 남은 거 저희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임대에 씁시다 좀. 아, 할 말이 많은데. 예. 여수시를 위해서 좀 쓰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방청객들 그리고 후보 여러분들 모두가 여수시를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신 후보님만 여수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예, 수고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6분입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메모하셔도 됩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보면 재산 사항을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건 사견인데요. 그 누가 대행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수치가 고의가 아니고 뭐 누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경성 캠프로 기준했을 때 혹시 그때 부동산 매매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작년부터 뭐 최근까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유의 부동산은 아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공직자라고 한 거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손속, 직계비속 이렇게 토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 여쭤보는 예, 이유를 예. 설명해 드리려고.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일이 없었냐고요. 식구들 중이라도 식구들 중에서 뭐 작년부터 뭐 최근까지 부동산을 매매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선배님께서는 직업이 변호사 아닙니까? 네. 저는 일반인이에요. 네네. 자, 제가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페어플레이를 해야 올림픽 선수 자격이 있다. 금메달을 따도 부정행위를 하면 금메달 반납한다. 동의하십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선배님께서 신문에 언론한 내용입니다. 제가 캡처해 왔어요. 정기명 60.43, 권오봉 39.57. 이게 5월 7일 뉴스탑 내용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 예비후보 경선 결과 뭐 즉각 제시 신청 5월 7일 권오봉 후보의 내용입니다. 등등 있습니다. 뭐 고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뭐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플레이를 했냐 안 했냐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오늘은 정책 토론회입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이 앞에 권 후보께서 알리백을 물어보셨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한 사항은 디지털 트윈이 뭐냐, 4차 산업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두 분, 이명찬 선배님, 김현철 선배님한테 공동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가, 정치꾼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잠깐만요. 이렇게 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가 이렇게 가면 잠시 아니, 시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시장으로서 기본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자, 다시 한번 저희 명칭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뉴스를 보고 얘기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시민들 근데 앞에서. 특정 후보를 제가 잠을 못 자요, 요즘에. 특정 후보한테 좀 심한 이런 표현들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로가 우리가 동등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존경한다 하잖아요, 꼭. 존경합니다. 아니 제가 자, 잠깐만요. 이렇게 이 토론회가 되면 안 됩니다. 실상은 우리가 정책을 논하자고 만났던 자리지,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회귀하게 되면 오늘 토론에 모일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귀한 시간 내에서 지금 여수 발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자가 있는 이유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된다고 대답을 해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답변 안 해주시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셔도 시간이 3분 몇 분 남았었죠? 근데 1분 51%가 사회자님께서는 민주당인 것 같아. 49%는 무소속이고. 지분 51%가 민주당이다니까? 제가 특정 정당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입니다. 예, 예, 1분 남았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1분 남았습니다. 신영을 의원님. 그 답변을 못 듣는 질의를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영훈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숨을 좀 쉬고 저도 좀 물 한 컵씩 드시고 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찬 후보님, 예, 주도권 토론 시작해 네, 주시기 같습니다. 바랍니다. 예. 우리 정기명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명 후보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에도 출마를 하셨고, 또 이번에 여수시장으로도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국회의원은 아시다시피 입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이제 시장은 행정화를 하는 그런 분인데, 이런 면에서 이게 그 정책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에 정기명 후보께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그러면은 저는 쌍수로 환영했을 겁니다. 과연 그 정책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책하고 여수시장 하는 정책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이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정 후보께서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 20년 가까이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과연 그러한 그 활동을 하면서 우리 여수시의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정책이 반영되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저를 국회의원에 이렇게 출마하는 것을 쌍수로 들어 환영한다 해서 저의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 주신 이명찬 후보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2년 전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마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여수시장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60평생 42년을 살았는데 지역민들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그리고 또 전 시장님이 너무 약간 좀 불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필요해하는 것을 많이 듣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수 정치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이렇게 조화롭고 좀 이렇게 서로 보듬고 하는 그런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아픈 눈물도 많이 닦아줘야 되겠다. 그런 애절한 심정에 여수시장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비록 법률가라서 국회의원도 하는 것도 적격이겠지만은 저는 평생 변호사하면서 많은 걸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하기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정책이나 또는 여수시의 정책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전에 행정이 다르진다 해서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봤습니다만은 오히려 불통이라는 그런 것만 고착화시켰습니다. 유능한 행정가는 100년 전에 막스 베버가 훌륭한 행정가는 가장 나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의보님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듣고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제가 김현철 후보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후보님께서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여수에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쭉 토론 내용을 보시면 과연 우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도 그렇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아직 그 정서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장이 되시면 우리 여수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 이야기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위해서 고향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평생 공직 생활을 해온 게 지방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을 잘 알고 한데 이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우리 내 고향 마지막으로 내 고향 여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퇴직하고 내려온 것이죠. 지역 실정을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객지를 떠돌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제가 우리 지역 실정의 현안 문제가 무엇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경청을 하고 해서 많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계속 저는 그 노력을 해갈 겁니다. 문제는 많이 아는 것보다 여수시의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능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우리 여수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 말입니다. 고질적인 것들 10년 그 이상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해결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방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객지에서 그 고위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서러움도 겪고 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게 정말 일을 잘하는 친구다. 저 친구는. 네, 후보님 잠깐만 제가 이제 주도권이니까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여수시를 위해서 어떻게 발전했던 기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동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고향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수시를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 많은 행정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한 가지만 네.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저 말씀 예, 예. 질문 주신 게 있었는데 한 가지만이 아니고 하여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급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여수시의 정주 여건을 갖다가 개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 사는 것보다도 인근 순천시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집값이 비싸다 할지, 출퇴근하는데 교통 문제가 뭐 심각하다 할지, 애들 키우는데 불편하다 할지,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이걸 시급히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여수시의 그 100년의 그 대계를 바라보면서 밑그림을 그려서 이 밑그림은 이제 우리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 또 우리 여수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고루 듣고 소통해 가면서 그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 예, 예, 예. 예. 마지막으로 김현철 네. 의원님 주도권 토론 8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답변하다가 갑자기 질문으로 돌아서죠. 예, 예. 예. 아니 질문을 하셔도 되고 주도권 예, 예. 토론이라는 것은 본인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몇 가지 그 정책 관련된 사항들을 갖다가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정기명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무분별한 주택 공급은 시장이 되면 이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분별한 주택 공급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그 여수시의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어느 정도 되는 네, 1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요. 네. 지금 현재 103%인데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103%가 아니고 한 110% 정도가 돼야지 원활한 주택이 공급이 되고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10%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공급 정책은 신중하지만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은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 경제 하에서는 이 시공사들이 업체들이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막대한 손해를 보죠. 그래서 쓰러져 도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여수에서는 해도 되니까 지금 하려는 거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뭐 주택 보급률이 뭐 103%니 하지만은 집을 못 가진 우리 시민들이 50% 가까이 됩니다. 뭔가 공급을 해줘야죠. 다만 이제 그분들의 그 생활 수준에 맞게끔 아파트 분양가를 좀 낮춰서 또는 적은 평수로 한다 할지 또 임대주택을 갖다가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지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 주택 공급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예, 제가 뭐 주택 공급 정책을 억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주택 문제도 결국은 주택 공급 문제도 해결될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무분별한 그 주택 공급 정책을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무분별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투기도 하고 또 주택 분양가도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업자들이 큰 이익만 봐버리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할 때, 즉 인허가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가들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에 신중을 더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현철 후보님께서 연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서민들이라든지 청년 젊은 사람들한테는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것은 서울처럼 공공주도로 공공임대주택도 논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이 연구해서 주택 보급률을 집이 돈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것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지 제가 뭐 주택 공급 정책을 억제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방향이 좀 달라지셨네요. 아닙니다. 내용 이런 보충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난개발 우리 그 관광 정책 관광 문제하고 관련해서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거론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난개발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책을 취할 것입니까? 여수는 이렇게 그 섬과 바다 이것이 그 장래의 먹거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 후손들이 어떤 그 먹거리를 준비해야 될 그런 새로운 어떤 산업인데 특히 이 난개발은 저는 이렇게 섬과 바다를 연한 이런 그렇죠. 난개발을 예. 막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막아야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조보다는 이 자연경관을 해치는 그러한 개발에 대해서는 과감히 억제할 생각입니다. 즉 경관을 사유하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막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난개발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뭐라고 그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우리 그다음에 이명찬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됐네요. 우리 그 원도심 지역의 그 균형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만 이야기할 때 공감된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고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안 해주신 것 같던데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원도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때 우리 후보님께서 딴 데 가셨는가? 원도심을 먼저 활성화를 하면서 예. 이제 제가 중앙동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빈 공간이나 빈 주택을 전통 문화 도시로 개발해야 된다. 테마가 있는 전통 그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 편의 시설 이런 근린 생활 공간을 충분히 갖춰서 테마별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는 네. 그 정도로 질문 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정 토론과 주도권 토론 준비된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여러분들께서 각각 1분 30초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방청객과 여수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후보님.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저는 정책 기획 능력 또 종합 행정 능력을 갖춘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또 갈등 조정 능력과 소통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경영 행정을 통해서 여수시 대변혁과 성장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인 세금으로 여수시를 운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변혁이 되고 더 발전해 나가려면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과감한 경영 행정으로 여수시를 대변혁 도시로 바꿔야 됩니다.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박람 회장 사후 활용 문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밝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행정, 소통 행정을 하겠습니다. 발로 뛰어다니는 현장 행정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 후보자의 자질, 능력, 인간 됨됨이 이런 것을 살펴서 올바로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찬 후보님, 예, 마지막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28만 여수 시민 여러분, 이제 토론의 과정을 잘 지켜보셨지요? 과연 어떤 후보가 준비를 했고 여수의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우리 28만 여수 시민들께서는 파악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0여 년간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어르신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단체와 여러 기관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 대안을 찾아서 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나 특별한 계층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여수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이 돼서 여수 시민의 힘으로, 여수 시민의 지혜로 그동안에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긍심을 찾아서 우리 28만 여수 시민들에게 2배, 3배, 100배 안겨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가 발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수의 큰 그림을 원하십니까? 그 대답은 기호 4번 임영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용훈 후보님. 네. 27만 5천 자랑스러운 여수 시민 여러분, 하얀 점퍼, 빨간 점퍼, 파란 점퍼가 있습니다. 태권도에서도 빨간 띠가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 민주당 당선되겠죠? 될 겁니다. 0.1%라도 이기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좀 가져오고 싶습니다. 3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정기명 후보한테 3표 차이라면 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2조 가져올게요. 우리 여수 시민들 진짜 자랑스럽고 전략적인 선택을 아주 잘하십니다. 연임 시장 절대 안 뽑습니다. 소라 중림에 가고 화양면 깨뜨기에 가고 화장면 계도에 가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 대학 다 수료하셨습니다. 시민들, 유권자들, 우리 후보님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보자들도 4차 혁명 그 전환에 의식이 깨어져야 되고 거기에 속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천에 이정현이 있다면 여수에는 신용훈이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 폭탄을 우리 여수도 한번 맞아봅시다. 우리 여수도 돈벼락을 맞아서 여수 사람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못 살겠다 여수 시민, 시장 선거 이번에는 돈 가져오는 사람, 예? 인물 보지 말고 돈의 위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기명 후보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여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재력을 바탕 삼아 너나 할 것 없이 오로지 살기 좋은 여수, 시민이 행복한 여수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불통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소통의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저 정기명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시민의 뜻대로 제대로 된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과 화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활짝 웃는 그날을 상상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정기명, 기호 1번 저 정기명을 꼭 지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까지 다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후보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여수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시민들이 후보자 여러분들이 시장이 되었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 시간을 내주신 후보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한 여수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남해안신문, 여수 뉴스타임즈, 여수 신문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모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이 여수시장입니다. 이로써 8기 여수시장 후보 정책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